들어가서도 우리가 사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딱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개가 들어갔다. 하여튼 뭐 문을 두드려서 들어갔어요. 문을 열어줬어. 그리고 개가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까지도 개가 뭐 냄새를 못 맡았잖아. 그러면 마약이 없는 걸로 해서 끝나야 돼. 여기까지 끝나야 돼. 합리적인 의심이 없잖아요. 야, 이게 강아지가 개가 말이지 밖에서도 막 냄새 맡을 정도인데 들어가서 나오면 냄새가 없으면 뭐 사실상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냄새 나겠어요? 구두 뒤축 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돈 벌 때 마약 운송책 있죠? 여기 저기 이거 좀 파가지고 한번 하든지. 중국에서 올리면 있죠? 종신형 내지 사형이에요. 중국에서. 혹시 그 해외에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냥 뭐 이것만 보관해주고 조그만 백은 그냥 보관해주면 한 2,000불 주겠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모르고 그 안에다가 이제 미국 사람, 미국 저 친구들도 러시아, 소비에트 그때 연방 있을 때 거기서 한 10년, 20년 형 받고 탈출한 사람도 있어. 마약 때문에. 아주 재밌는 케이스예요.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해. 우리가 헌법도 알고 형사소송법도 알고 이거야말로 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탐지견이죠. 마약 탐지견의 얼러팅이니까 알려주는 거죠. 얼러팅 경우를 따라서 수색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하는 거. 자, 브라운 케이스에서의 일상적인 수색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주로 이제 크루즈선의 선실보다는 그죠? 복도에서 있었고, 복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적인 장소죠. 퍼블릭 스페이스니까. 따라서 이 브라운의 선실에 대한 수색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던 후에만 가능했었다는 거죠. 뭐 비록 수색하기 위한 상당성한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나서야 진행됐었다 그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브라운 케이스인가? 지금 케이스 이용한 케이스에서 네. 선실에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릴라이블 인포먼트가 제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국가 소관이고. 그럼 그거는 이제 리즈너블 서스피션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냥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선실에 묵고 있는 소위 그 패선저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가 공권력하고 이제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권력하고 국가의 권리하고 우리 인권이죠. 인권과의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결국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리라이블 인포메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리라이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보면 자 이게 리라이블 인포먼트라는 정보원 자체가 한 번 맞을 수도 있고 한 번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믿고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는 뭘까요? 이건 부당한 수색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고 믿을 만할 수도 있고. 근데 헌법에 관련해 있어서는 이 헌법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보면 침해당하면 안 되죠. 그때적으로 오히려 시민의 권리가 공권력보다는 이 국가라는 건 뭐 시민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수용법 제4조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그 이름이 비슷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미스테이크죠. 미스테이크인데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식으로 따져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권력 집행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경범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드랍되는데 나중에 가더라도 그런 드랍되겠지.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정답을 줬는데 일단은 검찰 측에서 이제 중범죄로 마약 소지 중범죄로 일단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그 어떻게 돼? 뭐 일단은 검찰에서 기소한다니까 일단은 그건 급한 비는 피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규먼트를 해줘야죠. 아규먼트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내용. 이건 그렇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프레션 해야 되겠죠. 불법적인 증거다. 불법적인 증거라는 건 뭘까요? 내 선실에서 자 아침에 여기서 아침에 식사하고 부인이 멋지게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들이닥쳤잖아요. Step aside in the hallway.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그 자체는 뭘까요? 결국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8.1번 알겠지만 절대적으로 여기가 뭐 같은 내가 뭐 있든지 간에 이 벽에 뭐 하여튼 마약이 있어서 발견됐지만 하여튼 간에 뭐 소지지 포지션은 그죠? 코케인이니까 일단은 이건 불법적인 증거다. 불법적인 증거다. 당연하게 서프레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먼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룰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판례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클락이 주장한 방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운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그죠 사적인 공간이죠. 주거 공간에 대한 수색이라는 것은 배에서도 뭐 따지면 이제 사실상의 국경과 유사한 지역이죠. 주로 이제 항구 도시 이런 데 국경과 유사한 데니까 펑셔널 이퀴벌런트니까 주로 국경이라는 건 여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여기가 바다라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건 다 거의 사실상의 외부의 먼 거리에 다 이제 외국이 있는 거니까 여기 다 사실상의 여기 이 지역이 다 이퀴벌런트, 펑셔널 이퀴벌런트죠. 보도와 관련돼 있죠. 사실상이 이제 여기가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입항하는 입출하는 선박에 대한 그죠 여기가 보도 서치가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적인 특히 거주 공간에 대한 수색이라는 것은 non-routine search다. 이게 다른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러한 경우는 뭘까요?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있어야 된다. non-routine search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사건을 이제 드랍시키기 위해서 뭘까요? 이걸 주장해야 돼. 자, 이게 스테이트에서는 뭘까요? 네 주장은 뭐예요? 이게 루틴 서치니까 네가 뭐 홀웨이에 가든 뭐 아니들은 캐빈에 가든 네 마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수정법 제4조가 이제 얘기하고 있고 지금 판례가 일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선실에 대한 서치는 뭘까요? 하나의 선실이라는 건 뭘까요? 주거 공간이다. 주거 공간. 주거 공간에 대한 우리 수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루틴이 아니고 논루틴 서치다. 따라서 논루틴 서치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가 지금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루즈, 이 캐빈이라는 선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하나는 이제 거주 공간이고, 하나는, 국경이다. 국경에 있는 거죠. 배가 이제 국경에 있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이 국경에 대한 수색에 관련된 판례가 주장하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위, 자, 이팡이라는 것, 소위, 자, 배가 들어오는 그 항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의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가 직접적으로 이제 배치되냐? 뭐가 배치돼요? 자, 일단 우리 미국이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전통에 우리가 있는 그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성스러움에 대한 측면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죠. 판사들이 개념이 없는 판사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뭘까요? 보도 서치는 루틴이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마음대로 해. 범죄가 있든 말든 간에 우연하게 걸리면 많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근데 지금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보도 서치에 대한 판례에 대한 원칙 자체가 그동안 뭘까요? 그냥 여행객들 집이 아니고 그냥 임시적인 집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연방 고등법원에서 볼 때는 수종헌법 제4조의 소위 법리가 작용하는, 제일 먼저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공화국 리퍼블릭이죠. 당시 초대 우리가 소위 수용법 4조가 1조, 4조, 27조까지 하여튼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 근원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미 내재되어 왔던 가정에 대한 신성함에 우리가 관한 측면, 중요한 측면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뭘까요? 소위 이게 중요하죠. sanctity of home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캐빈을 얘기하죠. 캐빈도 우리가 소위 temporary abode에 속하지만 사실상의 주거 공간하고 똑같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이제 법리를 따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판시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한 어떤 이제 균형이 이제 요구되죠. 어떤 균형이 요구될까요? 정부의 이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의 그죠? 균형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결국 사실상 우리가 판례법하고 이제 가장 상통한 면이 있지만 보게 되면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루틴한 그러한 국경에 대한 수색은 가능하다. permissibly. 하지만 우리가 permissibly 국경에 대한 수색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냐면 개인의 우리가 dwelling place, 삶의 공간이죠. 주거 공간. 개인의 주거 공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돼야 된다. 보호돼. 아무리 그것이 잠시라 하더라도 잠시 동안 우리가 캐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주거 공간은 바로 육지에 있는 집을 옮겨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 공간을 우리가 거기는 손주들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사랑스러운 아내하고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공권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가 이 판례는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먼저 정말로 우리가 흥분되죠. 참 이게 이런 판례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공권력에 대한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명쾌한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나왔으면 좋은데, 자, 따라서 우리는 뭘까요? 자, 이러한 법원과 같이, 자, 이러한 배에서, 크루즈 배에서 승객이나 소위 승무원들에 대한 선실을 수색하기 위해선, 그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에 동조한다. 그러니까 뭘까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벽한 우리가 이 사람이 범죄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감지가 돼야지 되는 거죠. 뭐 제3자가 갖고 온 정보만 가지고 덜썩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뭘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에서 자, 그 공권력에 대한 수색이라는 게 바로 클락의, 그죠? 소위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커다란 침해에 해당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대받지 않은 또 클락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원이 사실상 집을 들어왔고, 자,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de facto home. de facto home이 뭐예요? 사실상의 집이에요. 사실상의 집. 이게 뭐 여기서 찾으면 캐빈이지. 아무리 승객이나 승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승무원도 뭐 아무래도 배에서 종사하고 거기 안에 캐빈이 있겠죠. 뭐 일하고 잠자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공권력이 미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뭘까요? 침해되는 거죠. 아주 뭐 기가 막힌 판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사건을 우리가 적용시켜야지. 그리고 그죠? search through is belonging, 그죠? 뭐 그 다음에 private space를 완전히 조사를 하고 조사하도록 소위 이런 마익견을 통해서 훈련견을 통해서 우리가 수색하도록 한 것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사실상의 가정에 대한 우리가 높은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뭘까요?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침해에 대한 정도 때문에 침해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인트루시브는 침해에 대한 정도가 높은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수색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수색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가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났다는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결론 참 기가 막히게 여기 떨어지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불법적인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reasonable suspicion of illegal activity라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가 공권력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이란 뭐냐? 또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합리적인 의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뭐 세관원을 포함해서 법 집행관들이죠. 당연하게 자, 특별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